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 분석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23일은 노무현 대통령의 10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정책 오류를 줄이고 더 잘 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외교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외교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 남북관계 개선을 전면에 내세웠던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관과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전면에 내세우다 보면 미국과는 조금 더 소원해져야 되고 중국과는 조금 더 밀착돼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처신이 조금 달랐는데요. 노무현은 재임 기간 내내 미국과 북한 인권 대북 제재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미국 정부 인사를 만나면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나는 요구가 많은 친미주의자라고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따질 것은 따지고 한미 FTA를 했고 미국 요구대로 이라크 파병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 전 대통령이 으르렁거리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싸움도 많이 했지만 나중에는 그와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기해서 방한도 했었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부시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무려 5년을 같이 했었습니다. 부시는 재임을 했었기 때문에 8년간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우리 국내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거의 5년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서전에 보면 부시의 자서전에 보면 결정의 순간이라는 책인데요. 노무현을 두고 그가 보여준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만큼 정도 들었다는 얘기죠. 그를 또 진심으로 이해했었다는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외교도 이념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외교의 제1잣대가 국익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한미 공조가 상당히 삐걱거리는데도 북한과 너무 밀착돼 있죠. 지금도 미사일이 날라왔는데 쌀을 퍼주겠다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미국과 많이 어긋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도 척을 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중국과도 가깝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혼밥 논란을 중국 방문해서 불러일으켰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모두 전략적인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기 위해서 일본과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었는데요. 그런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다분히 감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정치공학적인 분 같습니다. 역설적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얼마 전에 일본이 국내 정치에 한일 관계를 활용한다고 싫은 소리를 일본에다가 날렸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원인 제공은 문재인 대통령이 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했었던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략적인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조와 관계도 조금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두 분 다 노조를 등에 업고 대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일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공무원 노조법을 제정했던 인물인데요. 그만큼 법과 원칙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 중에 단체 행동권이 없는 전국 공무원 노조 공무원들이죠. 연가까지 써가면서 파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단 결근을 이유로 해직 통보했습니다. 당시에 대법원도 이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을 잡고 올 3월이죠. 당정청 합의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해직됐었던 사람들 중에 110명을 복직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통합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복직시켰다는 이유를 달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법치 훼손입니다. 그래서 반대파들은 문재인이 너무 자기 편에는 간대하다고 얘기합니다. 노조에 간다는 얘기겠죠. 원칙주의자 노무현 같은 경우는 자기 지지 기반에 불리한 결정이라도 그게 그 당사자가 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유죄 판결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고무줄 잣대를 들이댔던 분이죠. 자기 편에는 좀 간대하고 상대편에는 상당히 엄격했던 대통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의 지지 기반인, 가장 큰 지지 기반은 노조에 반대하는, 노조가 싫어하는 결정을 내린 뒤에 자기 지지 기반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고 문재인 대통령이 느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대편의 비판을 부르더라도 우리 편에 해가 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건 결국 자충수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 판단인지는 임기 말이 돼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분 다 개혁을 많이 내세웠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직들과 충돌이 많았습니다. 관료 조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노무현은 개혁을 내세웠지만 관료 조직에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모든 정책에 공무원 손을 거치니까 그들 전부를 개혁 대상으로 삼아서는 일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조금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합리적인 판단 같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비하면 관료를 아예 배제하는 스타일입니다. 일단 장관 자리에 실세 정치인을 주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힘을 주지 않는 거죠.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거죠. 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장관 중에도 전문 관료 출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세 정치인의 기에 눌려서 서열이 틀려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힘을 못 펴고 있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사와도 대화를 가졌습니다. 물론 그들과 당시에 충돌하게 됐지만 리더십 자체만 보면 자기 주도형이고 돌파형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건 사실 누가 봐도 청와대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개혁을 기치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곤란한 일은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야당도 비판하고 자기 편에서도 비판,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상황인데도 절대로 나서지 않고 있죠. 자기가 밀어붙이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눌해서인가요? 노무현 대통령은 어눌했지만 달변가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말도 어눌하지만 사실 알맹이도 빈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할까봐 그런지 A4지를 항상 들고 다닌다고 해서 A4란 별명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반대파들의 비아냥으로라고 간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파들의 그냥 의례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실력이나 콘텐츠 제작 능력은, 생산 능력은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남긴 했습니다만 두 대통령 모두 임기 시절에 빈부격차가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니 이런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면서 밑바닥 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지금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자산가치,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인정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라면 또 다른 점 중에 하나겠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 분석해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